별처럼 아름다운 사랑이여, 꿈처럼 행복했던 사랑이여, 몰고 간 바람처럼 기억 없이 멀어져 간 내 사랑. 한 송이 꽃으로 변하라, 지지 않는 사랑의 꽃으로 다시 한번 내 가슴에 돌아오라 사랑이여, 내 사랑아. 사랑은 타버린 돌고, 사랑은 한 줄기 바람인 것을 까맣게 잊으려 해도 왜 나는 너를 잊지 못하나. 오 내 사랑, 오 내 사랑, 영원토록 못 잊어, 못 잊어. 제가 절대 음치에도 불구하고 주위에 사람이 없어서 그냥 한번 불러봤는데, 아무튼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작인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과 무엇이 다를까요? 똑같이 미친 사랑, 죽어서라도 이루고 싶은 사랑, 그래서 죽음으로 만나게 된 사랑인 것 아닐까요? 20대 때 시절에 저는 사랑에 미치지는 못하고 한번 뜨개질에 미쳐본 적이 있었습니다. 눈만 뜨면 뜨개질을 한 것입니다. 어떤 때는 밥도 굶어가며 두문 분출하고 뜨개질을 했었습니다. 그런 뜨개질이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대만 바늘과 털실을 붙잡기만 하면 놓을 줄을 몰랐었습니다. 이 대바늘로 한 코 실을 떠서 허리단을 만들고 몸통을 만들어서 언저리까지 오르도록 뜨개질을 하느라면 옷 모양새가 만들어지는 것이 흥분이 누웠던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수건에 도짝을 쪄서 양쪽에 붙이고 단추구멍을 만들어가며 앞단을 뜨고 단추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목 부분을 마무리하여 완성합니다. 이를 상기하면 양사원의 시조 한 수가 생각이 납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도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는 없건만은 사람이 제 안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이처럼 태산이라도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얻을 리 없듯이
대바늘로 한 코 한 코 뜨다 보면 스웨터가 만들어져서 완성의 기쁨을 안겨다 줍니다. 이 언니가 결혼할 때 분홍색 스웨터를 선물했습니다. 여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검은색 스웨터를 선물했습니다. 나는 보라색 스웨터를 떠서 입고 다녔습니다. 장갑을 뜨고 목도리를 떠서 끼고 들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한동안 뜨개질에 미쳐 있을 때 뜨개질을 하다가 일어서면 방이 빙빙 돌아 다시 앉아야만 했습니다. 이 불광불급이라는 말처럼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즉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미친 사람처럼 그 일에 미쳐야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도 그렇고 공부나 예술이나 뜨개질도 그렇고 책 쓰기도 그 일 속에 완전히 빠져야만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만사는 미쳐야 미칩니다. 어떤 일이든지 대충 해서는 이룰 수 있는 일은 그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만만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정민 작가가 써서 미쳐야 미친 자의 본문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미쳐야 미친다. 미치려면 미쳐라. 이 한자마다 뜻이 다른데 이 지켜보는 이에게 광기로 비칠 만큼 정신의 뼈대를 하얗게 세우고 두고 미친 듯이 몰두하지 않고서는 결코 남들보다 우뚝한 보람을 나타낼 수가 없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박자가의 백화보에 실려있는 꽃에 미친 김군의 이야기를 인용해서 불광구에 대해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김군은 꽃밭으로 서둘러 달려가서 높은 곳을 주목해서 하루 종일 눈도 깜빡이지 않고 오독하니 그 아래 자리를 깔고 눕는다. 손님이 와서 한마디 말을 나누지 않는다. 이를 보는 사람들은 반드시 미친 사람 아니면 멍청이라고 생각해서 손가락질하여 하며 비웃고 욕하기로 그치지 않는다. 이처럼 백화보는 꽃에 미친 이 김군이 1년 내내 꽃밭 아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절에 따라 피고 지는 꽃순의 모양, 일상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책입니다. 김군은 아침에 눈을 뜨면 꽃밭으로 달려갑니다. 꽃 아래 아예 자리를 깔고 드러누러 하루 종일 꽃만 봅니다. 아침에 이슬을 먹으면 꽃마을이 정도의 해를 봐서 어떻게 몸을 열고 점을 여겨 다시 오므렸다가 마침내 시들어 떨어지는지 그 과정을 실수 없이 관찰하고 그림을 그린다. 그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서 글로 옮겨 쓴다. 손님이 찾아와도 혹 꽃피는 모습을 놓치게 될까봐 말도 시키지 말라는 표정으로 꽃만 바라봅니다. 그의 이런 행동을 보고 사람들은 저 사람은 완전히 돌았군, 미친 게 틀림없다고 하며 혀를 차거나 젊은 사람이 어쩌다가 실성을 했냐면서 안 됐다는 표정을 짓기 일쑤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정민의 글 미쳐야 미친 자의 일부입니다. 그렇게 꽃에 미쳤으니 꽃을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보는 이들의 눈에 광기로
미칠 만큼 꽃만 바라보았더니 그리는 것만으로 그렇게 글로 썼으리라 봅니다. 이는 책 쓰기도 마찬가지로 책 쓰기에 3개월 정도만 미쳐보길 바랍니다. 내게 뜨개질에 미쳤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책 쓰기를 하다 보면 2달 만에도 책 한 권을 거뜬히 써낼 수 있으리라 장담합니다. 저는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무런 계획도 없이 세월을 보내기가 싫었던 거죠. 은퇴 후에는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고 싶었습니다. 간절히 원하면 꿈은 이루어진다고 했듯이 이 말은 진실이었습니다. 그건 바로 책 쓰기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책 쓰기를 시작하면서부터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걱정이 사라지고 오히려 꿈나무 꿈을 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은퇴를 앞두고 제2의 인생길을 지금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인생의 미션을 주도록 하겠는데 저서 한 권만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토머스 에디슨은 최근 위대한 천재가 인류에게 남겨주는 유산이며 그것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손들에게 주는 선물로서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전달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미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기에서 미션이란 임무이므로 살아있을 때 해야 할 일들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죽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이기도 합니다. 또한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이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미션 수행은 인생을 잘 살아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버킷리스트라고도 합니다. 이 버킷리스트는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들을 적은 목록입니다. 이 말의 유래는 KICK 더 ET에서 나온 말인데 죽다라는 의미입니다. 중세 시대에는 죄인을 교수양에 처할 때 엎어놓은 양동이에 죄인을 올라가게 하고 목을 올가미로 두른 다음 양동이를 거서 차서 그 형을 집행했기 때문입니다. 즉 양동이를 치다는 말에서 탄생한 말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미션에 관련해 어떤 책들이 출간되었는지 예스24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죽기 전에 해야 할 뭐뭐라고까지만 썼는데 출간된 도서들의 속에는 이어지는 영상에서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